하는데 나도 모르게 허리 힘이 들어가는지 있어. 한 적 있어. 이럴 때면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검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희수입니다. 저희가 바로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재채기를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다는데 재채기는 인체 내 압력을 갑자기 증가시키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재채기 하나로 평생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는데요. 평생이요? 아들! 노래 좋아. 15살부터요? 실제로 아들이 15살 때 재채기를 할 때 디스크가 터졌어요. 터져요? 예, 그래서 최근 공연 중에는 이 디스크 통증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뒤뚱뒤뚱 걸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36살로 알고 있거든요, 아들 나이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좌골신경통으로 고생한다고 하니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디스크 통증으로 고생하는 겁니다. 재채기 한 번으로 디스크가 터질 수 있는 거니까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조심해야겠어요. 하여튼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허리 디스크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제 주변에도 열이면 열, 본인은 이제 뭐 허리 디스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아프면 그냥 디스크 하시는데요. 정작 허리 디스크가 왜 아픈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의 구조를 보면은 속 안에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있고요. 예. 그 주변을 단단한 섬유준 인대가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를 젤리가 가득 들어있는 도넛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 외벽을 감싸는 섬유준 인대에 틈이 생기면서 내부에 말랑말랑한 수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예, 아프게 생겼죠. 이 튀어나온 수액이 신경을 건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염증도 생기고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허리에서 신경이 나오면은 허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까지 쭉 다리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발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척수신경을 디스크가 건드리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발끝으로 내려오는 좌골신경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코너를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잠자고 나면 오히려 허리가 아프고 뻐근한데요. 잠을 자는 자세도 허리와 연관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잠자는 자세가 허리 건강과 아주 중요한 이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잠자는 자세가 너무 다양하죠. 그러네요. 예, 저거 다 안 돼. 똑바로 자는 분, 엎드려 자는 분, 옆으로 자는 분 너무 다양한데요. 직접 나오셔서 자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자면 고양이가 나 옆에 딱 여기 자는 거 같이 이렇게 같이 자는 거예요. 고양이 만지면서 이렇게 항상. 일자로 옆으로 주무시는 형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옆으로 눕는 자세가 허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와 골반이 일직선상이 돼야 되는데 골반 높이가 높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조금 막 자는 성격인데 약간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새우잠 완전히. 손도 약간 여기 베개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있다가 김원효 학생의 새우잠 자세가요. 좀 안정감이 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근데 잘못하면 허리 디스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등과 허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지면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3배나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딱 똑바로 자다가 온몸에 압력을 넣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돌려요. 엄마나. 이렇게. 엄마나. 그럼 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러면 약간 잠이 잘 와요. 간혹은 괜찮은데요. 문제는 장시간 이렇게 습관화 되시면은 엎드려 자는 자세 때문에 허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허리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아, 그럴 이게 것 같아. 예, 등이나 골반은 올라가고 허리는 중력 때문에 축 처지거든요. 특히나 이 잘 때 베개를 가슴에 이렇게 놓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허리가 위로 더 꺾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부담이 너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수면 자세가 좋은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기서 밑줄 쫙, 밑줄 쫙! 무릎 아래에 베개를 두는 겁니다. 진짜 이거 가르쳐주지. 편해. 네,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눕는 건데요. 똑바로 눕게 되면 이 빈 공간이 등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체중이 골고루 분포가 안 돼서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 무릎 아래에 낮은 쿠션이나 베개를 보이세요. 그러면 등 근육도 이완되고 척추 주변에 이 체중이 골고루 분포되어서 허리에 아주 이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 이게 옆으로 네. 좀 누웠을 때는 가랑이 사이에다 벽에 같은 거 끼고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야 척추의 S 곡선이 아주 예쁘게 유지되는 거예요. 배웠네, 배웠어. 그러니까. 네, 디스크 치료는 자세 교정이나 재활 치료,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다양한 시술 등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런 치료를 해도 이 낮아진 디스크의 높이가 원래대로 복원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 충격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손상에도 더 잘 터질 수 있고 계속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왠지 수술은 너무 큰 수술일 것 같아서 무섭거든요. 네, 최근에는 납작해진 디스크를 원래 모양으로 복원을 해주는 디스크 복원 수지라는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복원술이요? 우리 쉽게 말해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이 찢어진 부위에 땜질하고 안에다 공기 불어넣는 것처럼 이 납작해진 디스크를 원래 모양으로 복원해 주는 겁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그림은 찢어진 섬유준 인대, 그러니까 디스크 외벽을 감싸고 있는 두꺼운 인대에 틈이 생긴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특수 콜라겐을 주입을 해요. 디스크 외부의 인대도 성분은 콜라겐이거든요. 이 콜라겐이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찢어진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수액 물질이 더 새어나오지를 않겠죠. 두 번째 단계로는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 원리로 디스크 내부에 수액 물질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피부과에서 혹시 히알루론산 필러 많이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들어봤어요. 그 성분과 수액이 비슷합니다. 그것을 집어넣어서 팽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의 높이가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시술 시간이 한 30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이 절개하거나 한 수술이 아니어서요. 어지간한 활동은 대부분 가능하세요. 그러면 시술 받고 나서 다음 날 저 같은 직장인들은 바로바로 출근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이랑 걷기는 가능한데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게 몸을 숙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면은 팽창시켜 놓은 디스크가 다시 납작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는 허리를 약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한 번 디스크 수술 했던 사람인데 네. 또 만약에 재발했을 경우 저런 거 해도 괜찮겠어요? 네, 재발한 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고요. 이 치료가 개발된 목적이 이 재발을 막는 원리예요. 아, 좋네. 우리가 이게 아프면요 일단 통증부터 없애자 하고 막 통증 주사부터 이렇게 막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프기 전에 일단 원인 치료가 좀 우선이 돼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무작정 통증만 줄이는 주사나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문제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병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디스크의 높이를 높이고 내부에 있는 수액 물질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런 디스크 복원술 치료를 통해서 재발률을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허리 환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일을 희생하지 말자인데요. 이 5시간이 걸리더라도 통증 치료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를 선택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